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무정 채인께서, 챗 GPT 최신 트렌드와 자기 주도 AI 학습 활용법에 대해서 좀 오늘 강연을 해 주실 건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가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 얘기를 하시면 오늘 들으시면서 요 채팅에다가는 뭐 질문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안무정 책임이고요. 어, 일단은 그 요새 폭염인데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일단은 아,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슬라이드는 한 6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제 Q&A를 해야 해서 그 일단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회사에서 주로 하는 게 최신 기술 가지고 이제 신사업 모델 개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주로 하는 쪽이 요 크립토 커런시 쪽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LG CNS의 그 마곡의 LG 사이언스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이제 테크 커뮤니케이터라는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지금 LG에서 2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름 이제 정리를 한 책들이 세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래 이제 쓴 그 논문 중에 크게 보면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 쪽하고 최근에 그 게재된 그 챗GPT 그 UX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에 이제 출간 예정인 책이 있는데 PI 실행 엔진 생성형 AI 요뭐 과제목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제 그동안 기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테크놀로지 웨이브라는 형태로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게 그 IT 기술이 패션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많이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엄청나게 막 뜨거웠다가 엄청나게 그, 그 사라지는 뭐 제임스 카메론의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는 그 실제 2007년인가요? 하여튼간 그때 그 모든 세상이 막 3D 세상처럼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돈 번 사람은 카메라 리그업자와 이제 제임스 카메론이었죠.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3D 프린팅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사라지진 않았지만 범용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3D 프린팅이 성공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집안에 있는 그 네스프레소 같은 그런 커피 메이커들이 하나씩 집안에 있는 것처럼 3D 프린팅의 그 디바이스도 집안에 하나씩 있어야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2015년 이때 이제 VR하고 AR이 뭐 엄청나게 막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사실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 되게 좀
이거를 쓰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는 곳은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쪽 영역이었던 거고, 그게 산업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되게 그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가 메타버스가 오면서 다시 이제 실제 이제 VR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게 됐죠. 다시 떠오르는 화두가 됐는데, 사실상 메타버스도 2000년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메타버스가 2000년대에 나왔던 거하고, 저희가 이제 2001년, 2년 요때 메타버스와의 어떤 기술적 디렉션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디렉션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가 차이가 없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200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메타버스 자체도 어떤 확장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지면서 그냥 그런 과거로 사라졌던 기술로 됐다가 다시 이제 메타버스가 다시 부상하게 된 거죠. 이런 팬데믹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도 사실 그림 보면 많이 웃으실 것 같은.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 오디언스 분들의 얼굴을 못 봐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자체가 챗GPT 나오면서 이제 수면 아래로 이렇게 깔아앉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영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있는 NFT나 이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어떤 자산으로 보지 않고 근래 뭐 STO나 이런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걸로 해서 다시 명맥을 유지한다기보다는 하여튼간 그런 활용도 관점에서 보는데, 이 NFT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이런 쿠폰이나 이런 거를 이제 NFT로 발행해서 뭐 그런 로열티를 스타벅스의 로열티를 향상시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고, 메타버스 자체는 크게 보면은 이제 제 책에도 설명이 돼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소셜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오피스 워크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사실 소셜은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영역이죠. 아니, 이 게임은 이전부터 이제 나왔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지금은 뭐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무슨 뭐 실제 액티비티를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버추얼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거의 네버 다이 하는 정말 중요한 기술 영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텐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DX 관점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AI, 이거는 정말 DX를 실행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메타버스가 지금은 이제 이 기업에서는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에 이제 메타버스를 계속 잡고 가고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의 진정한 유저는 알파 세대예요. 2010년생. 2010년생들이 앞으로 한 뭐 10년? 10년이 아니죠. 10년 이내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완전히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데 클래스가 달라요, 사실. 그쪽에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AI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구 소멸입니다, 인구 소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구슬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신촌에서 나름 되게 유명한 영어 강사였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플랫폼을 유튜브로 이제 갈아타신 분인데, 이분이 되게 이제 성공적인 그런 셀럽이에요. 되게 유명한 셀럽인데,
제가 이걸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챗GPT 쪽에다가 이제 던진 게 질문 이렇게 했죠. 이렇게 유튜브 대표 영어 채널에 뭐 구슬 선생 쌤에 대해서 인기 비결이 뭘까라고 했더니 이 전체적으로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요거로 제가 이제 싹 카피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보내드렸어요. 이 선생님이 거의 이제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했다 그러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7년 동안 이제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지만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아본 게 처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챗GPT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영역에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는 이 AI가 어쨌든 감동을 주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챗GPT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 전에 초고대 AI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이런 파라메타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래서 지금 뭐 GPT-3 같은 경우는 1750억 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GPU 팜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고비용이나 그다음에 CO2를 발생하고 뭐 ES 관점에서 이런 환경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챌린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초고대 AI나 지금에 나와 있는 그런 그 LLM 같은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LG에도 이제 엑사원이라는 멀티 모달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3천억 개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말뭉치도 6천억 개, 이미지는 2억 5천만 장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그 AI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트C가 아니라 비트비에 이제 국한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 엑사원을 제가 LG에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LG에 가서 내가 엑사원을 쓰겠다라고 얘기한들 그쪽 그 LG AI 그 연구원에서 당신 쓰세요라고 하지 않죠. 사실은 이걸 쓸 정도가 되려면 이런 틸다 같은 그 실제 뭐 패션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그 아주 큰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AI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이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파파고의 번역이나 구글의 트랜슬레이터 정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일반인들이 그래서 지금 이 실제 그 이 동화책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블 퓨전하고 그다음에 챗GPT에 있는 그 실제 그 챗봇을 통해 가지고 어떤 동화책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뭐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잘 팔린 건 아닌데 이게 되게 센세이션이 있었죠. 초창기 때. 왜냐하면 이 라이터가 뭐 전문 동화 작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 개발자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사실 그 진정한 AI 대중화와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챗GPT에서 나온 그런 기능들이. 그 다음에 이건 퀴즈인데요. 이 고양이를 봤을 때 아티스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쪽 이렇게 영역들을 보게 되면 챗봇을 이게 채팅으로 해서 혹시 이 고양이를 그 컨셉을 잡은 아티스트가 누굴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퀴즈입니다, 퀴즈. 네. 이게 이제 4번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고양이의 실제 컨셉은 누구냐면 제가 달리한테 이렇게 그 텍스트를 던진 거 뭐냐면 그 살바도로 달리의 그를 닮은 이제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 이제 달리에서 그려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은 얘도 이제 달리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빙 쪽에 이제 보냈던 그 빙에서 이제 그 생성된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발표하면서 이제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은 이게 이제 누구나 그림을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이제 이 챗GPT 관련된 글을 기고했을 때 되게 좀 밋밋해서 그림을 좀 서파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되게 좀 그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하는 거 어떨까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이 중에 제일 많이 그 좋은 평을 받았던 게 요겁니다.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요건 누구냐 하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고흐 스타일이에요. 고흐 스타일.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분은 이제 초현실 아티스트인 르네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게는 바스키아. 그 다음에 얘는 살바도르 달리. 얘는 키스에링.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를 디자인하거나 이럴 때 전문 디자이너를 구해서 컨셉을 잡을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실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컨셉으로 좀 그려줘 라고 했을 때 직접 그리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셉을 잡을 때 이런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컨셉을 잡는 것도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저도 회사에서 이제 시니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AI를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시니어는. 왜냐하면 요새 AI를 기술을 쓰지 않는 영역은 없거든요. 그래서 AI를 잘하면 자기주도적인 그런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나름의 레피티션도 가지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 AI 보면 뭐 이런 ANN, CNN, 뭐 RNN 여러 가지의 이런 여기 알고리즘들을 학습을 하죠. 근데 사실상 저희가 그 AI를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어떤 혜택의 경지? 너바나로 가기는 어렵다는. 되게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AI는 어쨌든 지옥주가 있습니다. 지옥주. 지옥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AI를 나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뭐 사이클런이나 아니면 시본이나 이런 거를 나름 이제 넘나들으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이 참여하시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역을 제가 뭐 자신 있게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커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추론된 모델을 가지고 웹에다 올릴 때 커뮤니케이션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우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이 영역들을 다 커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새 이제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디자인 when everybody desig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번역하면 이제 모두가 디자인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바꾸고 싶어요. 모두가 AI 하는 시대.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AI가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 다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뭐 업무와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에도 관련 있고 전반적으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식별하고 그걸 개선하는 그런 소셜 무브먼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근래 많이 보는 게 미적분에 관련된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전에 막 수학 문제 풀고 그럴 때 되게 어렵잖아요. 옛날에 막 수능을 보거나 이럴 때. 근데 지금은 뭐 빨리 풀어야 될 이유도 없고 왜 내가 왜 이 AI에 미분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저는 이 깨봉 수학, 이 초등학교 수학을 위한 이 전문 이 프로그램 그 방송인데 이분한테 많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런 AI를 하면서 이제 이런 수학에 대한 부분, 절대값의 의미, 그다음에 미분의 의미, 근데 그것도 여러 개 편미분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나름 이렇게 생활 그 교양처럼 이렇게 조금씩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신에게 맞는 AI 역할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기획자가 있고 저희가 이제 IT 관점에서 보게 되면 메이커가 될 거냐 빌더가 될 거냐. 메이커 같은 경우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그 다음에 빌더 같은 경우 웹 개발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획자 같은 경우는 현업의 업무 전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기획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그런 시계열의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그 실제 예를 들면 뭐 디스플레이가 되든 카메라 모듈이 되든 실제 거기에 고장이나 잘못된 거에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관점에서 그 AI를 이제 역할을 디파인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딥러닝의 영역이나 머신러닝이나 다 똑같은데, 이 트레이닝 하는 영역이 사실상 보게 되면 메이커고, 그 다음에 이 인퍼런스 가지고 웹에다 붙이고 업무에 붙이는 게 이제 AI 응용 개발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AI 개발자가 웹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리액터나 뭐 이런 스크립트 써가지고 뭐 아니면 디장고 위에 뭔가 올리고 이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요새 새롭게 나온 게 이 코파일럿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일반적인 그런 자바 개발자나 이런 그 AA 쪽 영역,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쪽 관점에 봤을 때는 이게 충돌이 있거든요. 어쨌든 종국에는 하나의 알고리즘이 시스템에 녹아들어가서 운영되는데 이 응용 개발자도 AI를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긴 또 이 전문 개발자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 코파일럿이라는 걸 가지고 이 실제 AI 응용 개발자가 알고리즘 개발자의 역할도 하고 이런 혼선들이 현업에서 혼선보다는 어쨌든 그런 자리 다툼 내지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그 오픈 AI나 빙이나 이런 바드나 이런 걸 가지고 기획자가 응용 개발자가 되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개발자로 가기 위한 아주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전문 나름 AI 구루라는 분들이 이제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라인 바이 라인으로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하나의 어떤 알고리즘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챗GPT에 그 라인 바이를 계속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발을 했던 경험에 비춰보면은 24시간 나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 코워커, 동료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형의 그런 그 영역이다 그 활용 영역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 해군에 이게 이제 991이 이게 이제 요 함정이 뭐냐면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함. 991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그다음에 992가 이 율곡함, 993이 서해 유성룡, 그다음에 995가 정조대왕함. 근데 이 이지스함이 이 1차 요 이지스함 같은 경우 승조원이 기본적으로 300명이 이제 탑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는 150명으로 승조원을 구성해 달라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자동화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군에도 병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 소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내용들이 자동화가 되고 지능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원하지 않지만 병력을 막 그 실제 배치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제 AI에 목숨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간에 대한 이 Generative Adversary Network 요거에 대한 그 알고리즘을 쓴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정상과 비정상을 선택해서 비정상인 경우에는 어떤 고장인지를 확인해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군에서 이제 활용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민간의 일반적인 그 업무 AI 활용 영역은 뭐냐? 사실 이제 그 신한라이프의 ESG의 그 영상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시겠죠. 잠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I feel the new air 내 안에 작은 날개짓을 따라 I'm taking a step 새롭고 놀라운 그곳에 향해서 새로운 오늘이 내 몸을 깨워 요거는 저기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로지라는 가상 인플루언서를 가지고 이 신한라이프의 ESG의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유심히 본 건 뭐냐면 여기에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1000개가 지금 넘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ESG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많은 댓글이 올라온 게 없어요.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 마케팅 관점에서 왜 사람들이 이 로지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거를 웹크롤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파이썬을 가지고 실제 웹크롤링하고 그 다음에 그 불용어 처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런 감성 분석을 통해서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실제 그 개인의 그런 자동화 측면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파이썬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비개발자들이 그거를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것도 퀴즈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로즈와 같은 가상 인플루언서인데 요 이미지를 봤을 때 프랜차이즈의 그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요것도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와, 여기 오케이. 네, 그만 올리십시오. 여기 제일 먼저 올리신 분이 DS빔의
이분은 저기 캐드 앤 그래픽 스태프분한테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KFC 같은 경우는 이거 미국에는 마더데이를 실제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그걸 실제 광고예요. 그럼 마더데이를 위한 광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용 끝까지 볼게요. Oh, howdy, Mom. I hear you're the best mom in the world. Well, what do you think, Forrest? I love you, Mom. You're a real special lady. 이 영상을 보면 사실 이 KFC 같은 경우 광고에 썼지만 신한 라이프처럼 이런 로지의 가상 인플루언서서 그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뭐 ESG 활동을 소개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용 가치가 엄청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요거를 크롤링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댓글이 11,118개 의 댓글인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끌고 올까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약간 이거 들어가게 되면 요 댓글의 위치에서 소스로 들어가가지고 실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크롤링 학을 자주 크롤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이 헬로를 찾을 때 요 메인의 클래스 서브에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네이밍 룰을 두고 이제 요걸 찾아오는 거죠. P3 그다음에 헬로 코딩이 텍스트를 긁어오는데 이게 좀 지나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챗GPT 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URL 주고 했더니 실제 챗GPT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이 없어요. 이런 과정이 없고 다이렉트로 그냥 뽑아줘. 그 다음에 요 댓글을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영어 외에 뭐 스페인어, 일본어 뭐 되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봤던 건 뭐냐면 요거거든요. language detect인데 language를 EN, 영어만 갖고 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그런 실제 HTML 문서에 거기에 이제 헤더에 타이틀에 이런 형태로 긁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해보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기존의 이제 웹크롤링 방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으로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를 활용해서 이거 되게 빙상의 일각이죠. 제가 이제 관심 분야가 이런 크롤링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 love your mom too 이런 거 되게 좋은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이 독수리 되게 멋있죠. 근데 이 독수리가 CG일까? 아니면 실제 사진을 찍었을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뭐 해답은 있어요. 올린 사람만 안 돼. 그 얘기 뭐냐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한창 코로나가 막 이렇게 득세했을 때 가상 인플루언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상 인플루언서가 되게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를 기업에서 앞으로 더 써야 되고 확산하기에 대한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거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기업의 제품을
정확하게 기업의 제품보다 정보를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부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은 누구냐? 모신 외에는 없습니다. 모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의 뭐 기업에서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한 어떤 워크숍이나 설명 교육을 했을 때 100명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해한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받고 간 사람이 매장에서 정확하게 고객의 응대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이런 셀럽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과연 몇 번이나 셀럽을 만날까요? 기업에서는 사실 되게 고가의 광고 계약을 하고 실제 이제 진행하지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상 인플루언서인지 아니면 리얼 퍼슨인지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서 실제 이제 앞으로 챗GPT와 가상 인플루언서 이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이 가상 인플루언서는 캔디예요, 캔디. 캔디는 이제 프라다의 퍼퓸 광고에 실제 그 가상 인플루언서예요. 이 프라다는 앞으로 사람을 쓰지 않아. 이 퍼퓸 광고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걸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와처럼 실제 그 프라다의 실제 이제 그 광고 모델을 한국에서 이렇게 보긴 쉽지 않겠죠.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얼굴 모델링을 통해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는 더 ROI가 높은 거죠.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챗GPT랑 연동이 돼서 어떤 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캔디가 프라다의 상품을 소개하고 서로 Q&A하고 그런 아주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게 되면 여기 가서 그 향수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챗GPT의 이런 포함해서 이제 그 생성형 AI를 직접 개발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퍼블릭 생성 AI를 쓸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상 저희가 한국판 챗GPT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특정 도메인 이런 쪽을 간다 하더라도 100억에서 50억 요 사이라고 봐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 아니라 제가 사업 개발하면서 전반적으로 나름의 에스티메이션 왜냐하면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AI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계속 피드해주고 모델의 데이터의 유형이 바뀌면 모델도 바꿔주고 이런 후처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메인티넌스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용을 한 15% 정도 잡는데 사실상 AI 시스템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25% 정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성형 AI 자체는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어쨌든 고민해서 자체 개발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중국에 자체 개발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글로벌 챗GPT 자체는 사실 이건 끝난 거죠, 게임이. 도메스틱은 한국판 챗GPT 막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챗GPT, 뭐 리걸 텍이나 헬스케어나 에듀케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영역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AI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큰 게 뭘까? 역량은 뭐냐? 조합입니다, 조합.
기본적으로 뭐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근데 창의성은 어쨌든 기존 것을 색다르게 재해석하게 하거나 재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이 대탈출이라는 요 영화를 보셨던 분이면 이게 이제 시니어 때 이거 잘 모르시죠, 이 대탈출. 근데 이 치킨런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치킨런이 사실 대탈출을 오마주해서 만든 거죠. 사실 스티브 맥퀸이 이렇게 자전거 모터사이클을 가지고 탈출 종국에 실패했지만 이 슈퍼스키 로키가 또 성공했잖아.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천공회성 랍스타 같은 경우도 사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르네 마드리드의 성, 이 피레네 성을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챗GPT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정보의 큐레이션을 받지만 그걸 그대로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 그 되게 현명한 어프로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몽크의 절규가 심슨의 절규, 그 다음에 레고의 절규. 각색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이 오픈 AI나 뭐 밍이나 이런 바두의 실제 이 생성형 AI 쪽에 이런 플랫폼들이 거의 1조가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는 비용도 뭐 하루에 1억에서 10억 사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 세계의 그 플랫폼을 쓴다라고 하면 최소 뭐 나중에 네이버도 오겠지만 3조 이상의 그런 플랫폼을 억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AI의 민주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조합하고 재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보게 되면 이 영역이 뭐 엄청나게 막 니즈가 많아서 굉장히 많은 채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아까 개발도 얘기했겠지만 실제 나온 게 이제 30% 증가를 기대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 5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런 AI 플랫폼을 가지고 자기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로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죠. 지금 이제 퍼블릭 생성형 AI에 정보를 올리거나 뭐 파인 튜닝을 하거나 이런 자체는 어쨌든 정보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 정보나 아니면 공공의 정보나 뭐 이런 정보는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걸 올릴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뭐 상품 서비스나 마케팅이나 ESG나 한국의 뭐 문화, K컬처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올리는 자체는 되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사실 이거죠. 이 내부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어쨌든 말뭉치를 만들어서 트랜스포머로 해서 내부적으로만 쓰는 이 부분은 어쨌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에 있는 그런 퍼블릭 생성형 AI에 있는 기능의 정보를 갖고 와서 다시 재구축하는 이런 형태의,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형태의 이제 생성형 AI가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현업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의 핵심 뭐냐면 일관된 승강기 고장에 대한
그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은 전국적으로 다 산재돼 있어요. 그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그 갖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말뭉치로 변환하는 이 작업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쨌든 생성형 AI 시대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로우 코드나 노 코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기 위한 챗GPT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달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과 음악이나 사운드를 함께 묶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뭐 픽토리나, 그 다음에 음악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거를 개인의 역량에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의 방적기가 나왔을 때 매뉴얼하게 이런 실제 그 텍스처를 짜는 그거에 비해서 제니의 방적기는 7배 퍼포먼스를 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제니의 방적기가 지금의 생성형 AI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형들이 다 특전사 출신이라서 대체 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AI나 이런 거를 개인의 그 역량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non fungible 토큰이 아니라 탤런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번 저 세션 할 때 얘기하는데 AI는 빨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은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남이 이거 뭐 안정적으로 했을 때 나는 해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이걸 어떤 식으로 자기의 역량 업그레이드로 활용할지 빨리 시작해야 되지, 누구도 그 경험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듯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생성형 AI 무수히 많은 API들이 있는데 그거를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는 시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아야 돼서. 이 화면 공유 중지하고 Q&A 받으면 되나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들이 몇 개 나왔는데 이제 좀 내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특정 질문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계속 매일 질문을 하는 중에 이 챗GPT는 2001년 뭐 9월까지 데이터를 학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까지 최신형이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이 회사가 오픈 AI가 그 리얼타임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 뭐 비즈니스 때문인지 아니면 뭐 법적인 것 때문인지 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그 4.0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이제 학습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타임의 갭이 있는 거고, 종국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지금 제가 챗GPT만 쓰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뭔가 하나의 그런 그 질문을 던지거나 뭐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할 때는 챗GPT도 던지지만 실제 이제 빙 쪽도 던지거든요. 바두 쪽도 던져보고. 이런 형태로 교차 사용을 하면 되게 양질의 정보를 나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인터넷 검색하면은 모든 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진 않잖아요. 거기는 뭐 잘못된 정보도 있고 필터링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차 사용을 하세요. 교차 사용. 근데 이제 저도 한 2, 3년 정도 써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좀 신기하고 막, 이게 엄청난 저기를 가져왔는데, 이제 좀 하면서 좀 냉철해졌는데, 그 제일 문제가 이제 어떤 분야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자기가 주로 많이 데이터를 학습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얘가 굉장히 많이 정확한 자료를 공부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 자기가 약간 좀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약간 엉터리라는 게, 야, 이건 뭐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은 이제 그 처음 하는 분들의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대단히 똑똑해. 그런데 그 자산 운용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딱 봤을 때는 한두 개 정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갖다 딱 해주긴 하는데, 그거를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 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 내가 이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 고문이나 뭐 이런 그 휴머니티 이런 데를 해보면 뭐 그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챗GPT나 뭐 오픈 AI에서 처음으로 이걸 해서 돈을 굉장히 만든 건 참, 돈의 힘이고 소프트웨어의 힘인데, 우리가 원하는 지식은 이거에 비해서 0.0001%인데,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비용을 다른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챗GPT나 이런 쪽의 그 지식이라는 게 그게 동양에서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된, 해외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영어권이 우선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업,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챗GPT, 한국형 뭐 챗GPT를 만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보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런 뭐 오픈 AI 같은 그런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할 곳은 뭐냐면 그 기업에서나 갖고 있었던 정보나 이런 파편화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안서부터 해가지고 기업의 그런 교육 자료나 아니면 메인테넌스의 자료나 고장 정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말뭉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챗봇 형태로 인터페이스를 가져간다는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런 퍼블릭한 그런 그 실제 그 생성형 AI는 그들의 세계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 회사나 조직에서 판단할 사항이긴 하지만, 저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이런 그 생성형 AI로, 그러니까 경량형 모델로 만들고, 해외에 있는 정보들은 퍼블릭 그 생성형 AI에서 끌고 와서 그거를 그 하이브리드로 연결하고 그 정보를 다시 로컬의 내부 그 지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반드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엔지니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도메인 엑스퍼트가 되게 탄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질문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API를 쓰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 역량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 그 얘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그 챗GPT한테도 질문 던지거나 뭘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듯이 정말 디테일하게 원하는 거, 표현하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죠. simple is simple.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심플하게 하면 answer는 심플하게 온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쪽에 보게 되면은 이 도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킬업을 하거나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양질의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거가 이제 넓고 인문학적으로나 뭐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질문해 보면은 이제 여기 많은 직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초창기에 IT가 나왔을 때 그 생산성을 높이듯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 등 이 검증에 대한 이런 방안들이 있냐고 좀 질문을 하셨고 챗GPT에서 검증된 데이터로만 학습을 광한 결과물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고도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인지 아니면 자기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여기. 저는 사실 생성형 AI 쪽에서 학습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나 아니면 그 뭐 개발 쪽의 GitHub나 아니면 뭐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게더링 하는데, 사실 거기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뭐 그 이상한 데이터를 내보내는 자체 부분은 사실 데이터 클렌징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러한 클렌징을 잘 할 수 있는 곳은 뭐냐면 정보에 대한 컨트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나름의 보장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뭐 법률에 관련 정보,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그 알고리즘에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 자체가 아니, 정확한 정보를 클렌징해서 전처리해서 그걸 학습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에 있는 그런 그 챗GPT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기 하나 좋은 자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이제 올해 7월까지 그 챗GPT나 이런 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렇게 누가 조사한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5월 달까지 피크로 해서 한 달에 이게 뭐 1억 9천 뷰를 했는데 뭐 7월 23일 날 조사가 1,700 뭐 1억 7천으로 줄었다. 이거가 이제 이 챗GPT나 이런 거가 이제 꺾이는 거가 아니냐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용했는데 그 방학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줄었다.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돼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든 어디든 확 커다가 이렇게 메타버스처럼 또 떠다가 또 한풀 꺾이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중국은 이
저기를 못하게 했잖아요. 챗GPT를 막아놨는데 뭐 중국이랑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뭐 이렇게 벨로루스 거기만 막아놨대요. 뭐 북한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막아놨겠지만 물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자료 중에 전체 사용량 중에 거의 13%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데가 한 7%인데 인도. 그 다음에 그 3위가 뭐 4.5% 정도 쓰는 일본. 그 다음에 브라질, 콜롬비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용량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왜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콜롬비아나 브라질 이런 데는 왜 많이 쓰지? 이런 또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 팩트를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또 인사이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일단 5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마쳐야 될 것 같고, 오늘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이 챗GPT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너레이티브 AI를 또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예술이나 뭐 이런 쪽 마케팅 이런 데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 그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내가 약간 좀 그래도 IT에 대해서 뭐 대가는 아니지만 여지껏 이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약간 리더인데 어떤 부서나 이런 데에서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한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조직에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치를 좀 증명하거나 뭔가 역할을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이제 그 지금 사회 트렌드가 이런 그 자동화, 지능화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저는 그 현업에서는 그거 봐요. 이런 거를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AI로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훨씬 더 혁신적인 형태의 그런 서비스를 만들 것 같아. 라는 그런 그 관심부터는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관심이 가져지게 되면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뭐 로우 코딩이나 노 코딩도 있지만 나름의 코드를 한 번씩 만져볼 수 있는 수준만 되더라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 AI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챗GPT와 같은 코워크, 친구 같은 AI가 충분히 도와준다고 봐요. 물론 코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챗GPT한테 뭐 4.5한테 물어봤거든요. 자기 주도형 그 학습이 뭐냐 이걸 물어봤더니 자기가 2014 저기 있죠. 2021년 9월까지로다가 이 자기 주도형에 대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분이 자기 주도형의 지금 오늘 그 제목처럼 자기 주도형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챗GPT도 못하니까 그 자기 주도형 학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자기 주도형은 뭐냐면 그 제가 생각하는 자기 주도형은 궁극적으로 기술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주도해야죠. 남들이 챗GPT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잡고 활용할 것인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써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거가 자기가 먼저
철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는 본인의 일에 내가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동화 시킬 것이냐, 지능화 시킬 것이냐, 엑셀부터 시작해도 되죠. 저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정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뭐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뭐 비교해달라 이런 질문들은 제가 스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비교하기는 그건 정말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어떤 프로덕트와 어떤 소프트웨어와 비교해달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나중에 조금 더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다음에는 좀 세부적으로 지금은 이제 처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에 좀 돈을 벌고 싶다. 뭐 아니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지식과 어떻게 연동을 해가지고 나만의 지식인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아니면은 요새 뭐 리마나 이런 것처럼 내가 뭐 몇백만 원을 주고 내 서버에다 내 평생 지식을 한번 넣고 돌려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뭐 고민해 보시는 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안 부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책도 다음에 나와서 또 많이 풍성하게 책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줌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